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내내 쌀쌀하더니 오늘부터 좀 풀리는 것 같군요. 낮부터는 특히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이요, 올 가을 여행의 마지막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자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1면에서는요, 일단 이 헤드라인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자, 14년 만에 기존 판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면 사진에 보이시죠?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 결국 소득주도 성장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본격적으로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여부를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기사 보실까요?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판단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9조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다수의 사람과 다른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즉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다라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보시지만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도 있었군요. 국방의 의무,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4인의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논란 매우 뜨겁습니다. 자, 조선일보로 이번에 가볼 텐데요. 조선일보는 이런 군대 기사를 실었군요. 다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육군 신병교육대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수류탄 훈련을 안 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됐습니다. 2015년에 수류탄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뒤로 육군은 모든 신병교육대의 수류탄 훈련을 금지 조치한 바가 있다는 것이었죠. 군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나면 중대장, 대대장 열애 없이 지휘 계통 모두에게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 지휘관들이요, 위험한 일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상징적으로 최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웹툰인데 좀 더 가까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이 힘들다며 훈련을 열애했다. 그 아래 거 볼까요? 민감한 피부라서 야간 위장을 거부하는 군인들. 자, 그 아래 적보다 무섭다는 바로 부모들의 민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나면 적과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풍토라면 주객전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구조의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성장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계승하는 개념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소득주도 성장론 포기 가능성을 보기 좋게 일축한 것이었죠. 이런 얘기도 덧붙여야겠군요. 우리나라가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로 문 대통령이 인정한 대목입니다. 자, 이 우려에 대한 솔루션으로 포용성장을 제시한 것이고요.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근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시 경제 투톱에 대한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교체설은 있었습니다. 기사 비춰주고 계신가요? 네, 이 두 사람,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이 두 사람의 교체설 이전에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 전후사정과 안팎의 시각이 교체설이 아니라요, 교체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청와대가 후임 인사검증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여러 명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석이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방과 관련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작성한 것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와 평가 손실 반영으로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는 이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 가보시죠.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났죠? 자, 이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 망언을 했군요. 강제징용이 아닌 임금 노동자였다. 이렇게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군요. 현재 일본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에 응하지 말 것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하죠. 일본 국민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정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한일 관계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손석의 손아래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